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 중에서 적어도라는 개념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적어도라는 개념의 문제는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그 미세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미세한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만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답을 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라는 문제는 어떻게 무조건 풀어주냐 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 얘를 빼서 구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적어도란 말이 무조건 나오면 쌤이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이 방법대로 안 풀고 다른 방법대로 풀 때도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풀 때는 어떨 때 컨디션 좋을 때는 잘 풀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잘 안 풀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자, 여기서 79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pictur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얘는 7개의 문자가 일렬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지.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여기 지금 한쪽 끝이란 말은 7개의 문자가 5, 6, 7 7개의 문자가 나열돼야 되는데 일렬로 나열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은 이쪽 끝일 수도 있고 이쪽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모음 자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모음 자음. 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자, 아, 에, 이, 오, 우. 요게 아에이오 얘가 모음이에요. 영어 단어에서 얘들이 모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볼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적어도라는 개념을 이런 공식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푼다고 하면 여기에 i가 오는 경우, 픽처에 i가 오는 경우 아니면은 이쪽에 i가 오는 경우 아니면은 이쪽에 u가 오는 경우 i가 오고 쭉 나열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쭉 나열되고 i가 오고 여기에 u가 오고 쭉 나열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열되고 마지막에 u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e가 오고 쭉 나열되는 경우 그 다음에 쭉 나열되고 마지막에 e가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나열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e가 만약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e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e가 어디냐면 여기에도 e가 있지. 그러면은 이 경우에 뭐가 쭉 나열되고 여섯 개의 문자가 나열되고 마지막에 이 경우에 여기에 i도 올 수 있잖아. i도 여기 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i로 시작하면서 6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6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2로 끝나면서 6개의 문자가 시작되는 6팩토리얼 얘들을 더해주니까 이 경우도 지금 있고 이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빼줘야 돼. 왜? 얘는 지금 2번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2로 끝나는 경우에 있지. 2로 끝나는 경우. 근데 2로 끝나는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U로 시작하면서 i로 끝나는 경우. i로 끝나는 경우인데 U로 시작하면서 i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U로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 i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얘도 지금 2번 카운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이 i가 고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얘는 이 경우에서 6팩토리얼이고 u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우도 6팩토리얼이야. 자, 그 다음에 이 u로 끝나는 경우는 이 앞에 누가 올 수 있냐면은 2를 쓸까? 자, 2를 쓰면은 이 u로 끝나지. 그럼 이 밑에 보면은 여기에도 u가 올 수 있지. 그럼 여기에 u가 오면은 이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도 또 중복이 돼서 두 번 카운트가 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얘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u로 끝나는 경우에 i로 시작하면서 u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i로 시작하면서 u로 끝. 자, i로 시작하면서 e로 끝나는 경우는 쌤이 이야기했는데 i로 시작하면서 u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u로 끝나는 경우에 i로 시작하는 거 말고 e로 시작하는 거 말고 i로 시작하면서 u로 끝나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자. 이렇게 풀지 말자는 게 결론이야. 이렇게 풀지 말자. 너무 헷갈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복되는 게 없잖아. 중복되는 문자가 없으니까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바로 7팩토리얼이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이제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도 사실은 만만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보다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는. 그럼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쌤이 여기다 한번 당겨서 써볼게. 여사건은 이 사건은 적어도 하나가 끝쪽에 적어도 하나가 모음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사건의 여사건을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해요. 여사건.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온다는 거와 반대가 되는 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여사건 바로 양쪽 모두에 누가 와야 돼요? 자음이 오는 게 바로 여사건이라는 이야기야. 양쪽 모두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양쪽 모두에 자음이 오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봐요. 잘 봐. 우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가 있는데 이 양쪽에 누가 와야 되니? 자음이 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픽처에서 자음은 누가 자음이냐면은 P, C, 그 다음에 T, R 이렇게 4개가 자음이에요. 자음은 4개. 누구? P, C, T, R 이렇게 왔을 때 자 이제 잘 보세요. 먼저 여기에 넣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작업을 할 거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는 말은 내가 PC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PT를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PR을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T를 고를 수도 있고 CR을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R을 고를 수도 있지. 이렇게 4개의 자음 중에서 2개의 자음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바로 뭐냐면은 4C2라는 이야기예요. 4C2는 자 4팩토리얼을 4 빼기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쌤이 공식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4부터 시작하는데 2개를 해준다고 생각해. 4부터 곱하는데 2개를 곱해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지. 그리고 이 2개의 순서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 콤비네이션은 순서가 없는 조합이니까. 그래서 2개의 순서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2개로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게 6가지 경우인데 6가지 경우. 이게 바로 이 6가지 경우를 쌤이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야.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C와 P를 골랐는데 P와 C를 골랐지. 자 C와 P를 골랐어요. 내가 왜 말이 자꾸 나오냐면 이게 지금 복잡해서 머릿속에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막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 자 P와 C를 골랐잖아. 그러면은 P와 C를 여기에 P를 넣고 여기에 C를 넣는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 C를 넣고 여기에 P를 넣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1번, 2번 골랐다 이 말이야. 고른 두 자음의 위치 제일 앞하고 제일 뒤에 위치를 바꾸는 경우, 이 경우의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둘째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 근데 고른 두 자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PC, CP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두 가지 경우. 자, 두 가지 경우.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남아있는 5개가 있잖아. 이렇게 골라지지 않은 남아있는 5개. 얘들의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 가운데 5개의 문자의 순서 나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얘는 5팩토리얼이지, 5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모두 다 연속해서 거쳐야지만 그래야지 여사건, 양쪽 모두의 자음이 오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될까? 곱해야 되겠지. 왜? 얘들을 모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곱해 고치기에서 곱해주면은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요거 하면은 30이고 자, 얘 곱하면은 24고 그럼 30에다 24 곱하면은 720 거기다 7을 또 곱하면 자, 0 내려오고 얘 4 되고 1 되고 그럼 5040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 빼기 얘는 지금 누구냐면 아까 전에 6 곱하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었잖아. 자, 이것도 내가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7 팩토리얼은 5040이고 얘는 지금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20이고 여기 6이니까 20 곱하기 6은 120이지. 120에다가 여기 또 6이 10이니까 12 곱하면은 0 내려오고 4 되고 여기 2 되고 1 돼서 1440이지. 그럼 1440이에요. 그럼 5040에다가 1440을 빼주면은 3600이 돼서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양쪽 끝에 와야 된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 학생들 풀 때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이게 수학 문제라는 게 수학이에요, 역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학 문제 계속 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외운 문제가 나의 장기 기억 속 그리고 나중에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여기서 내가 또 다른 방법, 아까 전에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건 뭐냐면은 7팩토리얼을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로 묶어주면 자, 남아있는 애가 누구냐면 7하고 2만 남아있잖아. 그럼 7 빼기 2 갈로로 묶어주고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 결국 6 팩토리얼이지. 그러면은 얘를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 계산해주면 5 곱하기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도 쉽진 않네. 6 팩토리얼도 쉽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했었잖아. 720이라고. 72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주고 쌤 나는 그냥 7팩토리얼 다 계산할래요. 그러면 5400이라고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고 편한 대로 계산해줘도 됩니다.